군산동 동아쌤입니다. 중학교 2학년 2학기 도덕 중간고사입니다. 도덕 같은 거 풀 때 교과서를 여러 번 읽는 게 맞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도덕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이 얼마나 문제를 푸는 능력이 있느냐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많이 차지해요. 그러니까 기본 능력이 한 40% 차지하고 시험 범위 공부하는 지금 학습을 60%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도덕을 똑같이 공부했는데도 요 능력이 좋은 애들은 100점 가까이 맞고 이 능력이 떨어지는 애들은 문제풀이 능력이 떨어지는 애는 60점, 70, 80점 밖에 못 맞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 가지 책을 읽든지 생각을 하든지 하는 능력,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제 푸는 능력 자체도 많이 영향을 주고 체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 점수를 물어보면 얘가 사탐 분야에서 몇 점이나 나올 수 있느냐, 나중에 문과를 가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느냐 라는 것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차라리 이런 능력이 좀 떨어지면 이런 어휘나 배경 지식이 떨어지면 이과 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어휘나 배경 지식 능력이 좀 문제 푸는 기술, 생각하는 기술이 좀 많은 애들은 문과 가도 지장은 별로 없는 거죠. 어쨌든 북한의 이해입니다. 북한. 오랜 역사 문화가 공유했다. 그 당연히 이 올해는 상대적이죠. 그럼 뭐라고요? 한반도 역사 5,000년 잡으면 그 옛날 삼국시대 고조선부터 시작을 하면 쭉 길게 공유를 했죠. 공유를 한다는 것은 서로 영향을 주고 서로 같이 기억하고 있고 정체성이 한반도에 있는 민족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입니다. 민주가 아니라 민족. 우리 민족이 같은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고요. 경제는 이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한반도와 무속도서라고 나왔어요. 헌법은. 그러니까 같은 한 나라예요. 한 나라인데 여기는 반란 집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란 집단인데 문제는 국제적으로는 별개의 나라처럼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어요. 근데 법적으로는 여기가 뭐예요? 반란 집단.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여기를 정치적으로 이걸 공격해갖고 우리가 수복하고 회복해야 될 땅이고 현실적으로는 또 달라요. 현실적으로는 별개의 나라처럼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죠. 국내적으로는 민족주의하고 공산주의라고 그러는데 공산주의는 공동생산, 공동수비하는 거예요. 그럼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라고 치면 사회주의는 중국 같은 게 이렇게 사회주의야. 그럼 공산주의의 반대, 사회주의의 반대는 개인주의잖아요. 사회가 반대야. 그러니까 민주주의예요. 보통 민주주의, 국민주의고 국민주의는 민주주의, 사회주의 반대는 민주주의가 나면 공산주의는 공동생산하고 공동소비하잖아요. 그러면 이 공산주의 반대는 뭐라고 하세요?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자본주의. 자본을 중심으로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자유롭게 하는. 그래서 이 자본주의는 대표적으로 자유라고 생각할 수 있고 키워드가 이 공산주의는 평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등인 사회주의가 극단적으로 되면 집단주의가 되는 것이고 이 민족주의도 나치즘이나 이런 거 쓸 때 전체주의를 냈을 때 여기는 파시즘이 될 수 있는 거고 뭐라고요? 나치, 게르만 민족주의도 될 수 있어요. 파시즘은 뭐예요? 국가주의, 전체주의라고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파시즘과 독일의 나치즘, 이 공산주의가 친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민족 전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주의도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게르만 민족주의가 나치주의거든요. 근데 개념상으로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반대고 공산주의와 자유주의가 반대인데 이 당시에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사상과 민족주의 사상과 또 뭐 있겠어요? 하나는 실제로는 왕당파, 왕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을 다시 돌아가자 라는 파, 이렇게 세 개가 되어 있겠는데 이 파가 줄어들었죠. 전 세계적으로 왕도 줄었고 왕실이 거의 몰락해 버려가지고 이게 약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이 되는 상황에서 그럼 왜 이렇게 나눠졌냐? 신탁동치는 믿을 신, 위탁, 타가소처럼 믿고 맡기라는 거야. 누구한테? 여기는 소련이 벌써 진주를 했어요. 소련이. 소련이 김일성에게 지원을 해가지고 무기나 뭐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서 소련이 진주를 했어요. 그래서 소련이 북쪽을 진주를 하기 시작하니까 안 되겠어. 미국이나 이런 데서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딱 보니 가운데가 대략 38도야. 위도. 그래서 38도를 중심으로 나눠서 그래 위쪽은 니네가 일본군 무장 해제하고 일본군 때문에 남쪽은 우리가 할게 하고 나눈 거예요. 소련이 이걸 차지하려고 하니까. 그럼 세련이 이렇게 내려왔냐? 부동항을 여기 얼지 않은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동아시아에 영향권을 주려고 해갖고 다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영국 같은 데서 이걸 막 반대를 했는데 영국은 일본하고 짝짝꿍이었어 이 당시에는. 근데 일본이 망했잖아.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를 그러면 누군가 해야 되는데 이 소련하고 소련이 영향력이 커져? 안 될 것 같아. 공산주의니까 사상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참견을 한 거야. 그래서 김일성을 여기에 내려온 것처럼 이승만이 미국의 백업을 받고 타고 온 거야. 구정기처럼 미군은. 그래서 이쪽을 장악을 한 거야. 그래서 미소를 중심으로 38도 선언으로 나눈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의사로 예를 들어서 독립군들이 여기서 진주를 하려고 그랬어요. 일본이 평양하기 전에. 근데 그걸 못해서 타이밍을 놓친 상황에서 외국 세력에 지원되는 사람들이 대표해서 여기 와서 차지를 해버린 거야. 그 군사력을 백업으로 해서. 그래서 독립군들이 힘을 쓰지 못했어. 그러면서 니네 귀국하려면 우리 허락 받고 무기 놓고 뭐 어쩌고저쩌고 복잡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스스로 자주적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기회를 타이밍을 딱 놓친 거야. 한반도로 진주를 하려고 했는데 좀 아쉬운 상황이죠. 어쨌든 그러면 직접 스스로 뭔가를 했으면 소리를 낼 수 있는데 그 소리를 못하게 됐으니까. 됐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 국제적인 정세에 비추어서 여기 미국과 관련돼서는 자 민족주의가 아니라 여기 민족주의는 김구야. 김구. 그러면 자본주의는 뭐야? 이승만이야. 미국. 자, 공산주의는 뭐야? 남노당경. 남쪽에 있는 노동당하고 북쪽에 있는 애들이 있는데 북쪽이 사회주의로 소련을 지배를 해서 딱 되니까 38선이 딱 나니까 남쪽에 있는 애들이 북쪽으로 그때 넘어갔어. 일부가. 근데 못 넘어간 애들이 남쪽에서도 공산주의 하면 되잖아. 사회주의 하면 되잖아. 하고 남은 애들이 있었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세가 강하지는 않았죠. 네. 남북으로 치면 남쪽 안에서는 민족주의 계열이나 자본주의 계열이 커했죠. 근데 민족주의가 공산주의랑 대립하다 보니까 자본주의를 용의를 한 거지. 이해되세요? 네. 근데 이 남한에서의 민족주의는 김구가 암살을 돼요. 김구가 암살이 됐어. 암살을 당했고. 김구가 암살돼서 죽으니까 그 다음에 민족주의 계열로 굉장히 여러 가겠지. 이쪽은 뭐 왕당파도 있고 민족주의 순수한 민족주의도 있고 자본주의파도 있고 이게. 근데 이 뒤에서 백그라운드 외국에서 있는 외세의 힘이 강하잖아. 이 당시에는 훨씬. 우리가 자주적으로 이걸 통일 못 시킨 거나 마찬가지니까. 자주적인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지?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민족주의 세력도 있지만 자본주의 세력에 득사를 한 거고 이쪽은 공산주의 세력이 소련의 지시를 받은 김일성이 득세를 한 거지. 자, 그러니까 북한을 바라보는 건 뭐야? 객관적인 사실은 편견, 뭐 감정적 판단 없이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객관적 이거 쉽나? 편견이 치우친 견해인데 편견에 치우치지 않을 객관적인 자료를 얻을 수가 없어. 자, 실제로 감정적 판단을 안 해야 되는데 감정적인 느낌, 적국이다 라고 해버리면 감정적인 판단이 안 될 수가 없어. 적국인데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하는데 사실에 근거를 해서 딱 해놨는데 이 사실과 사실이 있어. 그래서 군사력이 이렇고 이거 이렇고
이 사실의 팩트를 정확하게 적국의 정보인데 국가 비밀일 수도 있어. 전쟁을 위해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얻기가 힘들 수도 있다고. 그치? 네. 또 보편적 가치는 보통이라는 건데 자유. 우리는 뭘 중시한다고? 자유. 자본주의는 재산은 내 거니까 자유롭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평등. 모토는 그렇다고. 근데 생각을 해봐. 자유를 모토를 했다고 다 자유로운 건 아니잖아. 평등을 모토했다고 평등된 건 아니고. 근데 자유롭게 한 거랑 지 맘대로 하는 이기주의적 경제관이야. 경제가. 이기주의자라는 거야. 경제 인간은. 이기주의적 경제하고 이상적인 인간. 뭐라고? 자유는 뭐라고? 자본주의는 이기적 인간. 자본주의는 이기적 인간. 경제적인 거, 경제적 이익을 위한 인간. 그치?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무슨 얘기야? 이상주의적 인간이야. 똑같이 나눠먹고 이렇게. 누가 이겼어? 얘네들이 몰라 그랬어. 왜? 이기적인 느낌이 조금 있는 거야, 인간이. 그러니까 내 돈 낸다면 열심히 하고, 이상적인 거는 잘 안 되고, 이런 면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적인 면이 없지는 않다고 봐, 내 생각에는. 이상적인 면이 이렇게 있고, 그 외곽을 감싸는 이기적인 게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더 잘 드러나거든. 그래서 이 냉전, 콜드워에서 미소의 대결은 소련, 지금의 러시아, 소련은 소비에트 연방이야. 미국 연방처럼 어마어마하게 큰데, 여기에서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분리 독립을 한 거야. 그리고 여기에 남은 거야, 러시아가. 그러니까 요 공산주의가 몰라 그랬어요. 몰락을 하고 이게 이긴 것처럼 되어 있어. 근데 실질적으로는 러시아도 남아있죠. 네. 중국도 남아있죠. 네. 아니 러시아 중국이 크잖아요. 여기는 미국 남아있죠. 그럼 큰 나라는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일본, 우리나라, 일본, 영국, 유럽 조금 그지? 이렇게 치면 비슷하지 않아? 이게 완전 몰락했다고 할 수는 없어. 왜 그러냐면 이 이상주의적인 요게 복지라면 평등을 위해서 우리나라도 이 자본주의도 바뀌지 않았어. 조금씩 이쪽으로 가지 않았어. 평등을 위해서. 그지? 네. 그걸 뭐라 그래? 평등 쪽으로 조금 가는 걸 뭐라 그래? 수정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왜 수정했어? 아니 복지도 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 다 줄고 최저 생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이쪽으로 안 갔어? 북한 같은 게 장마당도 만들고 봤어요. 갔지.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기 자본주의가 여기고 여기가 공산주의면 이 사회에서 얘네들은 이 정도 왔지. 네. 얘네들도 이 정도 온 거야. 그지? 네. 그러니까 비슷비슷해서 요 가운데 자유와 평등이 균형을 이룰 지점을 향해서 둘 다 가고 있는 거야. 얻은 게 더 많으냐의 뿐이지.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 여기는 보편적 가치를 우리는 뭐라고요? 자유를 통해서 본다고. 얘네는 뭘 통해서 보겠어? 평등을 통해서 본다는 거겠지. 자, 인권은 자유와 평등을 두 개를 합쳐서 인권이라고 할 수 있어. 기본적인 인권. 자, 복지는 뭐라고? 평등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이 합쳐진 인권, 인간의 권리. 그지? 인권이 되면 이게 존엄하다. 그럼 이게 왜 기능이냐? 헌법 10조에 보면 인간의 권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이 있어. 뭐라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요걸 바탕으로 해서 헌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두 축이 있어. 헌법에 큰 두 축. 다시 얘기하면 요 헌법 10조는 뭐라고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무슨 추구권? 행복 추구권이 있어요. 행복 추구권. 행복을 추구한다 이렇게 나와요. 법에 나와요. 행복을 추구하라고. 그러니까 법률 용어야. 헌법 용어. 행복이 장난 아니잖아.
요거 왼쪽 축이 기본권이에요. 기본권. 오른쪽이 통치구조예요. 통치구조. 이렇게 두 팔이. 헌법의 두 팔은 이렇게 딱 두 개로 돼 있어요. 기본권과 통치구조. 그러면 이거 인간의 기본권치. 요거는 뭐예요? 사람 인간이잖아. 인간처럼 정해서 팔 벌리고 그지? 만세 부르고 있지. 네. 이건 인권이야. 인권. 인권. 인간의 존엄. 인권. 인간의 존엄. 행복 추구권. 요 기본권은 두 개예요. 자유권과 평등권.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평등권, 자유권은 강하죠. 많이 써 있겠죠. 자본주의라. 네. 근데 이 뭐가 좀 부족하겠어요? 사회권이 부족하겠죠. 평등은 어느 쪽이 강해요? 북한 쪽은 평등이 되게 많겠죠. 자유권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이라는 세 개의 기본권이 있어요. 크게는 자유와 평등인데 보완해서 사회권, 개인이 아닌 집단의 사회복지나 뭐 이런 걸 위한 사회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자유권, 평등권이 2대 기본권이고 조금 발전해서 사회권도 규정을 많이 했어요. 수정되면서 수정 자본주의로. 됐나요? 네. 여기 통치구조에는 뭐라고요? 법원, 국회, 또 뭐 있어요? 행정권, 행정부. 그 다음에 뭐라고요?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거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갖고 하면 130개? 이 정도밖에 없어요. 헌법구조문. 110개인가 130개인가.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게 전부 다 어디 나오는 거예요? 헌법구조로 나오는 거라고. 이거는 뭐라고요? 객관적 사실은. 그러니까 객관에 대한 설명인 것 뿐이고. 됐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자 여기에서 뭐라고요? 어떻게 사느냐, 왜 사느냐, 왜 사느냐, 왜 살아요? 이거 개인적인 거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정하는 거야. 왜 공부해요? 개인적으로 정하는 거야. 죽을 때까지 공부 정하는 거야. 왜 공부해요? 그러니까 왜 학습해요? 그럼 대학 가려고. 그건 뻔한 거고. 그러니까 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이고 철학적인 문제. 근데 왜 살아요? 이게 모여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럼 이게 사회 시스템의 문제예요. 안 그래요? 그럼 사회에 어떻게 적용하고 살고, 내가 어떤 직업을 하고 살고, 너 어떻게 지낼 거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요거는 기본 베이스가 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자기가 고민해야 되지만 어떻게 살아요? 그럼 당장 필요해. 너 어떻게 살 거냐고 오늘. 밥 먹을 거야? 학원 갈 거야? 그죠? 이 당장 필요한 거는 이건 어떻게 해요? 이게 당장 필요한데 어떻게 살지의 출발점이 이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니까 어떻게 살겠다. 나는 이 정도 수준은 되니까 나는 법대 가겠다. 이렇게 해서 나는 이 정도 되니까 나는 이 정도 몇 급 공무원은 되겠어.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나는 이런 존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라는 걸 정하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왜 살아요가 있어요. 왜 살아요. 근데 이거는 뭐라고요? 한없이 철학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진짜는 뭐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는 이 어떻게가 어떻게하고 어떠하고 비슷하죠. 어떻게 사는 학습 누적 기록부가 계속 진행되면 나는 어떤 존재라는 거를 자기가 사는 것, 자기 사는 흔적 가지고 어떤 존재인지 자기가 규정을 해요. 보통 자기가 하루에 5시간 공부를 하면 아 나는 5시간 공부할 수 있는 존재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가 10시간 공부하면은 아 나 10시간 공부한 존재야, 10시간 공부하더니 사회에서는 이런 존재가 되더라. 그러니까 뭐랄까요? 하루하루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이상하게 미래가 나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과거가 나를 규정한다고. 내가 어떤 존재였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될 수 있어. 이렇게 뭐라고요? 과거의 나의 삶의 흔적이 현재의 모습을 보고 현재의 방향성을 만들어서 미래의 존재로 나를 상상하고 그립니다. 절대 인과관계 없는 거 없어요. 다 과거에 했던 거에 인과응보예요. 이게 뭐라고요? 인과, 원인과 결과하면서 응보, 인과응보가 된다고. 미래는
자, 어쨌든 어떻게 살고 어떤 존재인가 그랬을 때 어떻게 살아요? 한데 사회 시스템에서 여기는 민주주의형에 살고 자본주의면 자본을 많이 벌어야 살나 그래서 황금만능주의라는 게 뜨는 거고 사회주의에서는 뭐야? 평등을 하면서 사회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평등하게 만들고 그걸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야.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해됐나요? 네. 근데 이 사회 시스템이니까 사회 전체의 틀에서 대표자는 사람이 많아서 여기는 독재자가 나올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야. 여기는 개인 자본주의니까 자본은 어느 정도 흩어져 있으니까 재벌이 나와서 재벌 중심의 사회가 되는 거고. 이거는 정치 세력이 뭐라고? 정치 세력이 재벌도 컨트롤하는 거고, 이거는 말고 재벌이 정치 세력을 컨트롤하게 되는 거지. 그게 쉽게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자, 북한 주민은 1인 독재했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저도 내가 3, 40대 되면 통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3대가 이어질 때도 상상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근대화 교육을 받고 그랬으니까. 나도 현대 근대에서는 왕조로 이렇게 이어가는 거 쉽지 않은데 어떤 사람이 시작했는데 거의 왕조가 되어버렸잖아. 자, 뭘 통제한다고요? 자유를 통제한다고. 당연히 사회주의고 공산주의니까. 뭐죠? 자유로운 재산 소유 안 된다고. 이게 첫째였잖아. 헌법이 왜 만들어졌어? 내가 시민들이 재산을 가지고 싶은데 내 개인 재산을 자꾸 세금을 맘대로 뽑아가니까 왕한테 권리장전, 권리창전, 평원, 대원장 만들어서 갖다 주면서 혼자 갖다 주면 왕이 무시할까봐 귀족 대표, 성직자 대표 끌어들여가지고 시장에 있는 부자, 시민, 그게 시민이에요. 시장에 있는 국민, 부자 국민, 시민들이 종이에 써가지고 권리청원, 권리장전, 대원장 주면서 자, 좀 미리미리 통보하고 세금 걷어라. 내 돈은 내 돈이다. 광이 함부로 몰수하지 마. 이런 식으로 조문을 써갖고 준 거야. 그게 헌법된 거야. 그러니까 재산 소유가 핵심이야. 자본주의는, 자유주의는. 그지? 근데 북한에서는 다 자유, 자기 게 없으니까 사회가 유지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생필품을 배급해주고 건강과 생존권의 보장. 만약에 북한이 엄청 이상적으로 잘 돼갖고 부자가 됐으면 나눠줬겠지, 적당하게. 근데 그게 안 된 거야. 왜? 시스템 자체가 자본주의는 돈 벌어라 이런 거고 사회주의는 평등하게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하향 평준화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건강과 생존권은 보장이 안 됐지. 덜 됐지. 됐어요? 네. 똑같이 평생 조직 생활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 왜 출신 성분에 따른 차별을 하느냐? 당연한 거야. 왜냐면 시작 자체가 프로레타리아는 피나게 일했거든. 피나게. 이건 노동자야. 부르주아는 부자거든. 이 생산수단을 소유한 몇몇 사람이 있어. 이렇게 독자는 하는 게 맞는가?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부르주아지가? 이게 부르주아가. 이게 맞는가? 안 맞아. 왜 몇몇만 해야 돼? 그러니까 완전히 나눠줬어. 더 이상 타협을 못해. 그러니까 여기 가서 얘가 때려잡은 다음에 우리 프로레타리아의 공동 이상사회를 건설하자. 이런 거야. 논리적인 이론의 근반이. 안 그래? 그러니까 이런 반동, 얘는 뭐라고? 반동이야. 얘는 주동이고. 얘가 주인공이야. 주동이고. 주인공, 주동. 주인공, 주동. 이 주동이 중요하지. 요 놈은 나쁜 놈이지. 에? 개인적 욕심만 차리고. 이 프로레타리아 출신 성분은 뭐라고? 사회주의를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지. 네. 이 사람을 중심으로 교육한 거야. 얘네들은 이기주의 놈이야. 자기만 생산수단 소유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계속 견제하고 차별하는 게 당연한 거야. 평등했는데 왜 그래요? 왜? 얘네들은 태생적으로 같을 수가 없어. 어울릴 수 없다고. 이해돼요? 네. 이건 이제 갈등론이라고 하지 나중에. 그러니까 뭘 강조해야 돼요? 사상교육 강조해야 돼요. 사상교육 강조하고. 맞아요? 무슨 사상? 사회주의를 강조하는 사상. 개인의 자유로운 창작. 이게 필요해요? 아니죠. 집단 체조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북한의 카드 섹션 보면 저렇게 하는구나. 왜? 집단 체조가 중요한 거예요. 개인의 자유는 조금 제한하더라도. 됐어요? 네. 요 시스템을 이으려면 뭐가 제일 중요해요? 개인의 불만을 잠재는 군대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앞선 군대, 선군 정치예요.
군이 선도한다고. 선은 뭐라고요? 선도하고 앞서고 끈다고. 이해됐어요? 네. 군이 국가 중심의 국가 운영의 중심이 된 거야. 됐어요? 네. 그러니까 자 얘네들도 삼권 분립처럼 해버렸어요. 자 의회. 근데 의회는 뭐라고요? 요 주인공을 뭐라고 해요? 인민이라고. 인민. 사회주의 색채가 있으면 인민. 자본주의 색채는 국가주의는 국민. 됐어요? 조선시대 신분질서는 백성. 이해되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그 집단, 자, 개인을 모인 거는 민중. 이건 뭐라고요? 사회주의 색채. 이거는 뭐라고요? 신분질서. 이거는 뭐라고요? 국가주의, 민주주의. 자, 그러니까 인민위원회예요. 그래서 인민회의. 의회죠? 어? 네. 국가 일을 한다. 그래서 국무회의예요. 국무회의. 그래서 내각이에요. 그 다음에 뭐래요? 재판도 하고 검찰도 하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법원, 행정부, 국회 이렇게 다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대화된 나라에서는 삼권 분립이 돼 있어야 된다 하니까 따라서 만든 거죠. 자, 우리에게 북한 주민은 공동체로 통일한 구성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보세요. 국뽕 TV 이런 거 보면 통일을 안 할 수가 없게 나와. 설명 잘해줘. 북한하고 합쳤을 때 얼마나 한민족이 뻗어나갈 수 있는지 이런 거 되게 잘 나와. 통일하면 동반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는 통일이 꼭 돼야 된다. 나는 설명을 못했는데 국뽕 TV를 보니까 막 설득이 돼. 국뽕 TV요? 유튜브에 국뽕 TV 이렇게 치든지 국뽕 이렇게 치면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 한국에 대해서 막 자랑스러워. 그거만 일부러 찍는 사람들 있어. 조회수 되게 높게. 자, 북한 이탈 주민 생활을 통해 통일을 보면 이제 이탈해서 지금 보면 되게 북한에 있으면 다 통제하잖아. 이쪽으로 탈출하잖아. 탈출했다 다시 이렇게 들어오든지 제3국을 통해서 들어오잖아. 휴전선을 못 넘어오니까 특수부대도 아니고 특수부대도 쉽지 않은데, 그지? 근데 이 이탈하면 이제 이탈한 사람 엄청 고생하더라고. 왜? 뭐라고? 불법 입국자는 탈북자잖아. 엄청 고생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탈북자들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나중에 만약에 통일됐을 때도 단계적으로 어떤 단계를 해야 되는가 이런 건 이제 고민 많이 해야 되는데 미리미리 정부에서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전투적인 계략 그렇게 해서 미리미리 알려주면 북한에서 난리 나겠지. 통일시키려고. 그러니까 되게 애매해. 왜 이게 특수하냐면 군사작전을 하는 적국이야. 그래서 우리의 전략을 미리 알려주면 북한도 다 알아줘. 그래서 전략을 말할 수도 없고 안 말할 수도 없고 막 그런 거야 지금.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어. 전쟁 중이라는 건데 지금 휴전이라는 거죠. 휴전. 종전이 아니라 휴전과 종전 차이 알아요? 네. 휴전은 전쟁을 잠깐 중지한 거고 종전은 완전히 끝난 건데 지금 휴전 중이야. 그러니까 전쟁 중에 잠깐 휴식이야. 논리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정보와 비밀을 알릴 수가 없어. 이게 특수한 상황이야. 내가 학창 시절에는 뭐 이런 거 다 알려줘 그랬는데 어른이 되고 보니까 전쟁 중이야. 적국이라고 딱 쳤을 때는 논리가 이 적국에 대한 정보를 내가 막 누사람 간첩하냐? 이해되세요? 네. 그게 심해진 사람들이 보수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막 이쪽 있는 사람한테 빨갱이로 보는 거고. 자, 어쨌든 북한에 이탈 주민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식량 문제 같은 기본 생활 문제는 해결되는데 자유 보장도 하는데 왜? 식량 문제 이런 거는 기초 생활 보장 해가지고 기초 생활 보장. 이거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가 아니야. 이런 거는 사회주의야. 평등을 위한. 기초 생활 보장을 하면서 이 동상소 행정자치센터에서 쌀도 주고 그러잖아.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도 안 되는 영역이 있어. 근데 북한이 더 심하다는 거지. 그때? 네. 그 다음에 어쨌든 심리적으로 통일하자 말자 이것도 있어. 이것도 어려워. 통일해도 소용없지 않냐. 뭐하러 하냐.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내부 의견이 일사불란하게 통일될 수가 없는 거야. 사회주의가 달라. 사회주의도 통일이 어렵지만 사회주의는
통일하는 게 기본 전제로해서 통일됐다라고 시작하는 건데 우리는 각자 다르다 하고 시작하는 거잖아. 가치관도 다르고 가치관 많이 차 이제 이 이념이 다르면 생각하는 방식이 되게 많이 다르겠지. 근데 다른데 얼마나 다르냐, 우리나라의 동질성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강하게 작용하느냐 이거에 따라 또 상대적이지. 외래어, 외국어 뭐 이런 것도 다 다르겠지. 네. 그 다음에 통일하는 과정에 비용들도 많이 들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플러스 장점 이걸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 비교를 해서 논의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야. 이렇게 찾아내기가 아이들이. 그러면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도덕책에서도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왜 정리를 못 해줘? 적국이야. 이렇게 해서 뭔가 평가를 해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반드시 통일을 할 거야. 3년 안에. 그러면 뭐라고? 전쟁하자는 얘기 아니야? 3년 안에. 이해됐어요? 네. 그 써놓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야. 북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쟁만 아니어도 평가를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자, 상호를 이해하고 이게 쉽겠냐? 그러니까 신뢰하고 적국인데 편견이 엄청 차이 나지 않을까? 자본주의에서 큰 아이하고 사회주의에서 큰 아이는 차별 당연히 집단 두 개로 나눴으니까 두 개로 나뉘자 기본적으로. 그 신뢰 형성 적응해 간다. 이게 쉽지 않은데 이 신뢰의 크기가 얼마냐 이런 거지. 그래서 햇볕 정책이 햇빛을 따스하게 쬐어져서 이렇게 옷을 벗는. 이해됐어요? 구름이 있고 태양이 있는데 얘는 바람 불어가지고 옷 꽁꽁 쐬맸지. 네. 이 태양은 햇볕을 따뜻하게 쬐니까 옷을 벗었지. 아. 이제 햇볕을 쬐서 뭐 북한을 열게, 마음을 열게 한다는 거야. 햇볕 정책. 옛날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 했던 정책이랑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햇볕 정책도 그렇고 북한과 계속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거 그렇고. 그래서 남북한의 뭐 군사 한 라인 연결됐는데 끊었다 이렇게. 최종 간에 여기서 이래서 실수로 대포를 반탈하고 현장에서 잘못해서 싸움이 나면 여기서 한 라인을 연결해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아 이거 실수입니다 이렇게 하면 빠르게 안정되겠지. 그래서 한 라인 연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신뢰 형성을 위한 여러 신뢰를 확인하고 여러 가지 소통을 하기 위한 대책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되진 않았지. 제도적 방안 뭐 이렇게 제도적 방안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만들어서 강력한 제도를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하겠어? 우리 다 때려부셔서 잡아먹자고? 쳐들어온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되게 어렵지. 그런 다음에 신뢰를 위해서 이렇게 단계를 만들어 납시다. 이렇게를 우리가 제안을 했어. 근데 왜 안 해? 했어. 얘네도 제안했어. 엄청나게. 예를 들어 우리가 뭐 80까지 제안하면 얘네도 100까지 제안했어. 이렇게 합시다. 근데 이거 자체를 우리는 못 배웠잖아. 안 하겠냐 상대방을 해서 너 같으면 여기서 제안하면 나중에 국제적으로 우리는 통일을 제안했는데 얘네는 하나도 안 해요. 그럼 얘는 뭐 하러 가냐? 상대방은 바보야? 그게 아니지. 제안을 했어. 근데 이게 두 개가 서로 못 받아들이게. 서로의 시스템에서는 통일은 왜 해야 되냐?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행복. 근데 행복 쉽죠라고 했잖아. 인간다운 삶이 이게 쉽어. 그제? 근데 여기서 봐봐. 우리의 행복은 표현과 사상의 자유잖아. 얘네는 뭐야? 평등이잖아. 그걸 이렇게 해야 될까? 이건 우리 중심으로 통일하겠다는 거잖아. 생활 공간 확장 하니까 뭐라고? 남쪽에서 북한 잡아먹겠다는 거잖아. 이렇게 해놓으면 북한 애들은 좋아하겠냐? 북한 애들은 뭐라고 했냐? 표현과 사상의 뭐라고? 사회주의와 생활과 공간의 그지? 국가와 민족의 영역 확대 뭐 이렇게 하겠지. 인민의 영역 확대. 당연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행복은 통일을 왜 해야 되냐 이렇게 됐을 때 하나의 언어권으로서 언어가 다르겠다 하지만 영어랑 같냐? 완전히 거의 똑같지. 영어 생각하면 아니야? 거의 사투리 정도지. 그러면 같은 언어권의 민족으로 언어에다 같은 민족으로 살아가는데 이 세계화돼서 글로벌화가 되면서 옛날처럼 뭐 그 땅을 막 차지하고 뭐 이런 것도 줄지만 이게 완전히 맡겼을 때 이 소통 물류 그치? 그다음에 이 자원의 적절한 활용 그러니까 엄청 차이가 나잖아. 근데 통일됐을 때 이 경제적인 힘이나 소통에 의한 경제적인 힘이 소통에 대한 물류 지하잖아요 활용 이런 경제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야.
남쪽에서 보면. 북쪽에서 보면 이렇게 진행하는데 이렇게 폐쇄를 해서는 계속 다른 데는 발전하는데 상대적으로 떨어지잖아. 그러면 어느 정도 요거를 만약에 계속 경제가 몰락해 나가고 힘들어지고 이게 차이가 발생하면 자체 붕괴가 될 가능성도 있고 논의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남쪽의 지원을 받아서 어느 정도 키워나갈 수 있다가 보면 거의 뭐 옛날에는 한 번에 통일하자 그랬는데 지금은 연방제처럼 북한과 남한이 하나의 국가인데 연결되는 것처럼 어느 정도 시스템은 다르지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 미국도 연방장이잖아. USA 아니야? 맞아요. 유나이트가 연방이잖아. 이게 스테이크 주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연방제로 통일하자. 이게 옛날에 북한의 주장하던 거야. 연방제로 통일하자. 그러다가 나중에 조금 한참 지나서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연방제를 걸쳐서 통일하자 이렇게. 이해됐어요? 네. 옛날에는 연방제로 하자면 북한 인정해? 저 빨갱이야? 이렇게 했어 처음에는. 그러다가 현실적으로 통일을 하면 얘네들 갑자기 내려오면 막 장난 아니잖아. 토지 문제도 여기는 국가 같고 여기는 개인 건데 여기에서 개인 살던 사람이 이렇게 가버리면 내 땅 돌려줘. 소송 나가면 장난 아니지. 이해됐어요? 네. 근데 이게 분단이 어느 정도 장기화되니까 이제 북한 거는 공동체 거야. 남한 거는 뭐라고? 개인. 개인 거. 이렇게 이제 고정이 되고 옛날 이제 소유권 주장하던 사람도 많이 죽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두 개의 시스템을 해서 여기는 국가 공동으로 해서 사회를 위해 개발하고 여기는 개인적인 걸로 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 개인들도 일부 보상을 해서 자본주의 체제를 또 눕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라는 거지. 공산주의가 수정이 되고 자본주의가 수정이 되니까 요거를 조금만 더 땡기고 이거를 조금만 더 땡기는 제도를 만들자 이렇게까지 온 거야. 이게 한 단계에서 역사적으로 이해되세요? 네. 그런데 뭐가 문제야? 여기로 중심으로 할 거냐 여기를 중심으로 할 거야. 이해돼? 딱 50%는 없잖아. 51대 49잖아. 네. 근데 51%가 주주가 되면 51%가 뭘 가져? 회사의 권리를 갖잖아. 그런 거 참 예민한 거야. 누가 회사의 권리를 갖느냐, 누가 사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됐어요? 네. 평화 정착돼야 돼서 불안이 되면 안 됩니다. 확실히. 그죠?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잖아. 유튜브 보면 외국인들이 제일 놀라는 게 뭔지 알아? 한국은 이렇게 분단 국가가 전쟁이고 막 이런 국가인데 여기 있는 사람 왜 이렇게 평화롭냐고. 여기서 미사일 썼다고. 그런데 왜 이렇게 평화롭냐고. 분단 국가인데 왜 이렇게 평화롭냐고. 이거 제일 외국인이 많이 놀란대. 유튜브에 나오더라고. 왜 이렇게 평화롭냐고. 특히 치안이 워낙 잘 돼 있어서 밤에 산책할 수 있지 우리는.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막 엄청나대. 외국은 총 가지고 있고 뭐 슬럼가 같은 데는 위험해서 못 가고 막 그런다는데 밤에 어떻게 공원에 나가서 산책을 할 수 있냐고 여자가. 남자도 위험한데.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인간다운 삶을 해나가요. 근데 어쨌거나 이게 평화 정책하고 인간다운 삶을 해나가기 위해서 통일한다는 건 맞아. 근데 더 나은 미래, 우리 민족 같은 한민족 언어권에서 이게 분단 비용하고 통일 비용 했을 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분단했을 때 지금 적국을 견제하고 군사력을 상승시키느라고 쓰는 돈고 통일을 해갖고 통일을 시켰을 때 그걸 재개발하고 하는 저는 돈. 근데 이거는 소모성이야. 요거는 뭐라고? 그죠. 개선해요. 개선이 돼요. 계속. 그럼 쌓인 거예요. 활용하고 계속. 또 분단 비용 해서 통일됐다고 이 군사력 비용이 안 드냐?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남북이잖아.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신경을 안 써. 여기에 있는 소련, 중국이. 왜? 얘네들이 알아서 이쪽 남쪽 맡고 있잖아. 근데 통일되면 강해졌죠. 통일되면. 왜? 우리나라 군사력 6위. 여기가 옛날에 7이라고 했나? 그랬는데. 합치면 뭐라고? 13. 거의 한 3위 정도 듣는 거예요. 6위, 7위 합치면 3위 군사력. 군사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합치면 군대 반은 줄여야 돼. 기계화시키면. 그러니까 육군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지는 거야. 거기다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 잠수함에서 물속에서 직접 핵폭탄을 발사하는 로켓 개발 성공했다고 했어. 세계에서 세 번째인가? 우리나라에서요.
핵폭탄이 없잖아요. 아? 핵폭탄이 없잖아. 기술은 있대. 순식간에 왔는데 한국이. 통일되면 북한 핵폭탄 여기서 장착하면. 근데 왜 잠수함 있지? 얼마 전에 잠수함 훈련을 했는데 우리나라 잠수함이 이 미국 잠수함 10척인가? 함대 10척인가? 다 박살났대. 얘만 안 들게. 뭐 이게 국뽕 TV 이런 데 많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우리나라 군사력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커지고 있대.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사거리도 풀렸어. 미사일 사거리. 그러니까 사거리가 뭐냐면 이렇게 멀리 쏘는 거 개발하지 마 그랬어 미국이. 근데 이게 풀렸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개발이 안 되니까 가까이서 쏘되 엄청나게 센 거. 폭약 많이 넣고 막 엄청나게 센 거만 개발했는데 이제 멀리 쏘는데 이걸 쏠 수 있대. 그래서 기술이 있대. 풀어줘가지고. 그래서 요거 문제 무기를 만든대. 그러니까 엄청 센 멀리 나가는 거가 된 거야.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나라 군사력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강해질 수 있다는 거야. 지금 경제력도 그렇고. 그러니까 쓸 돈 쓰는 거야. 어떻게 보면. 독일의 모습은 동독을 포용했습니다. 정치 경제가 살살 올라가는데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난대. 예를 들어서 이쪽하고 이쪽하고 경제력이 다른데. 당연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도시 느낌, 여기는 시골 느낌 이렇게 나겠지. 네. 우리도 도시하고 시골 차이 나는 것처럼 차이가 나는 거야. 새로운 체제에서 혼란이 있겠죠, 당연히. 이거 봐, 서독 주민도 열등감이잖아요, 열등감. 그지? 서독 주민의 동독 주민이 열등감. 자, 통일되면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여기는 도시 같고, 여기는 시골 같겠잖아.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고? 인터넷에서 보면 한반도 야경 지도 봐봐. 그러면 한반도 있으면 여기는 불빛 반짝반짝반짝하고 여기는 뭐 검해. 밤에 불이 안 켜 있어. 이해돼서? 네. 근데 옛날에는 이런 걸 확인할 수 없었어. 이런 건 유튜브에 노출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몰랐었는데 지금은 유튜브 가고 인터넷 구글로 다 쳐가지고 다 쳐면 여기 우리나라 것만 있냐? 외국 사이트에도 떠 있어. 야경지도 반짝이는. 이해되세요? 네. 그거 이 반짝이는 불빛의 밝기로 뭐라 경제력 측정하면서 이제 아니냐? 맞아요. 이런 것처럼 통일 독일 인내심으로 인내심 불신 적대감 줄였다 있는 거지. 이 독일 통일도 이제 이것도 에피소드가 되게 있어. 신기하게 우연의 산물로 어떻게 보면 갑자기.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이 통일해도 상관없었어 국민들은. 근데 이 사회주의나 이놈 센터사 시스템이 동독 서독이 똑같이 자유주의 사회주의인데, 그제? 그러니까 이게 사회주의고 이건 자유주의인데 어느 날 발표를 했을 때 잘못 발표를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통 왔다 갔다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잘못 발표해갖고 사람들이 우와 진짜 막 가갖고 이거 때려부시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다 하기 시작한 거. 그러니까 통일 발표합시다. 그 과정 보면 재밌어. 그러니까 아주 사소하고 우연한 계기에 우리나라도 순식간에 휴전선이 통일이 될 수 있는데 그 차이가, 근데 얘네랑 차이가 뭐냐면 한국은 진짜 철조망을 치면서 휴전선 치면서 완벽하게 막아버려. 얘네는 이게 시멘트로 조금 막고 그랬거든. 너무 완벽해. 한국은 군부대 하면서 하나를 뭘 해도 똑부러지게 하잖아. 막아 그러면 완벽하게 막아버려. 자, 통일 자주적인 민족 국가입니다. 뭐라고요? 자주. 근데 한국이 없어진다, 소멸한다 이런 말도 있어. 왜? 아이들이 좀 조금 나면 2000 몇 년에 2000 뭐 300년 뭐 이렇게 몇 100년 200년 지나면 아이들이 조금 나서 거의 소멸한다 이렇게. 자주적으로 결정 강한 국력입니다. 평화가 정착되고 자유로운 민족국가 됩니다. 자유잖아요, 이거 자유. 민주, 그죠? 국민의 의사에 따른 결정 맞잖아, 그죠? 근데 내 생각에는 맞아요. 근데 자유민주보다는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나라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정의로운 복지국가, 이게 뭐라고요? 이게 복지와 평등이에요. 그죠? 그럼 정의는 뭐냐? 이게 한목적성이라고 그래요. 법의 사면서가 목적. 이게 한목적은 뭐야? 이거는 헌법 10조 행복이야. 행복과 행복, 인간의 존엄 가치, 행복 추구가. 됐어요?
요 안에 뭐라고요? 법적 안정성과 여기는 뭐가 있어요? 정의가 있어요. 이게 법의 세 가지 요소예요. 그렇다면 이게 마이크 샌들이 정의란 무엇인가 이거예요. 정의란 무엇인가. 어떤 걸 목적으로 가야 되는 거야. 안정성은 뭐냐? 법적 안정성. 법이 정해지면 법이 있는 거 정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법 약속한 거 정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정의로운 복지국가 있어요. 정의로운 한 목적. 안정성을 위해서 뭐가 있어요? 법이 있어요. 헌법. 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측면은 뭐예요? 이렇게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예요. 자유민주 국가를 지키자 이런 거예요. 안정성. 근데 자유의 실질적인 자유는 평등도 보장돼야 실질적 자유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공평하게 나눠야 되냐 정의. 그래서 공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공평하게 정의를. 그러니까 평등의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공정에서는.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이 한 목적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됐어요? 네. 그래서 정의로운 복지, 공정 이런 말 쓰는 거예요. 정의로운 복지. 됐어요? 네. 자, 그럼 우리의 자세는 국가 사회 차원에서 노력해야죠. 지속적인 교류해야죠. 이게 너무 뻔하고만 얘기하는 거죠. 군사 정책에서 교류해야죠. 당연한 거 얘기하는 거고. 하나의 통일, 한민족이 통합하는 과정. 그러면 한민족과 평화로우면 전 세계에서 분단국가 이제 별로 없으니까 세계 평화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반도가 통일되려면 옛날에는 웅변홍 이런 것도 많이 썼지만 이게 한반도 있지만 미국, 일본은 참관을 못하고 국내 정세 때문에 힘이 떨어지고 미국은 뭐 하는 게 더 유리하겠다. 그렇게 한번 해라. 손이 없어. 그리고 소련은 그래 통일해. 해야 우리랑 해서 좋지. 근데 중국은 그렇게 통일했을 때 우리가 이익이야? 이렇게 돼야 돼. 그럼 다 이익이야 돼. 왜? 지금은 중국과 옛날과 소련과 미국이 충돌이었죠. 네. 지금 중국과 미국이 충돌하죠. 경제적으로. 네. 이 둘 다 이해관계가 이익일 때 통일시킬 거야. 너 같으면 하겠어? 너 통일되면 복잡해지면 네가 중국인이면 네가 중국 정보 집단이면 통일시켜 주겠어? 네. 그러니까 이게 이 4대 강국 외세에 따라서 지금 영향이 되게 많이 돼. 처음에 갈릴 때도 소련 미국에 의해서 38도로 갈렸잖아. 근데 지금은 소련이 아닌 러시아가 한국이 러시아의 시베리아에 있는 천연가스를 한국까지 연결하고 철도를 연결하면 유럽까지 가지 물류가. 그러니까 소련은 오케이 할 가능성이 많대. 미국도 통일되면 어차피 한국하고 동맹관계에서 북한까지 넓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도움이 되지. 근데 이게 통일되면 일본은 뭐라고? 이게 너무 강해지지 군사력이. 네. 일본 싫어하겠지. 중국은 이게 통일시키면 북한은 일인 독재로 우리 신화국가처럼 꽁국가 많이 영향이 되는데 이게 통일되면 한국에 우리 말 들을까 안 들을 것 같잖아. 그러니까 중국의 요구는 항상 똑같아. 니네 미국 말만 듣지 말고 우리 말 들어라. 역사적으로 우리 말 들었지 않냐 이런 얘기야. 이해돼? 네. 미국은 우리 혈맹이지 않냐. 동아시아에서 일본도 있지만 요 양다리면서 니네 우리 말 안 들으면 일본에다 지원할 거야. 일본에다 군사 놓고 니네는 신경 안 쓸 거야. 이게 애치 쓰는 라인이야. 일본까지만 하겠다.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 전략은 뭐라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경쟁 붙여. 누가 더 나한테 충성할래? 이렇게 하면서. 소련 전략은 뭐야? 미국하고 상대할 때는 우리 둘이 공동 대응합시다. 이익되게. 근데 경쟁할 때는 한국한테 뭐라고? 야, 우리랑 하자. 중국이 개척하면 야, 얘네 조금 하고 우리 쪽으로 붙어 살짝. 우리가 좀 더 줄게. 이렇게. 소련 알겠어요? 이렇게 두 개. 우리 쪽으로 붙여 이렇게. 그치? 네. 중국은 북한 하나만 해도 되는데 야 니네 미국 말고 우리 쪽으로 붙어 이렇게. 안 그러면 중국이 북한에다 더 막 지원하면서 할 거야 막.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각 나라의 이해관계가 다 돼 있는데 어떤 절묘한 시점에 우리가
남북 합의를 해서 통일을 해도 이 나라에서 그래 이거 조금 양보하면 니네 통일 허락할게 인정할게 하는 이 나라에 양보하고 미국에 양보하고 뭐 소련에 양보하고 일본에 양보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 돈. 통일 비용. 그게 나는 통일 비용이라고 생각해. 안에 인프라 이런 게 아니라. 이해돼? 그래서 뭔가 돈을 주든 어떤 경제적인 얘네들한테 이익을 줘서 통일을 했을 때 이 통일이 인정이 되고 안정적으로 몇 년이 가면서 그 통일 비용들을 다 갚고 난 후에는 진짜 번쩍이고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됐어요? 네. 통일에 관심 가지기 쉽지 않죠. 분단국가 사회 문제 개인의 삶에 영향도 주니까 그게 주죠. 뭐라고요? 통일됐을 이후에 부동산 변화는 어떻게 될까? 임금 변화는 어떻게 될까? 어떤 종목이 될까? 이거에 따라서 부자 될 기회가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국가가 확 변동하는 시기인데 어떤 걸 하나 흐름만 잘 타도 이 다음 세대, 자기 세대 말고 다음 세대의 부는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부동산 투기를 북한에다 못하게 하겠지만 투자는 하게 할 거예요. 네. 그랬을 때 북한이 발전되면 또 이런 건 똑같이 북한이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 위에 관광하겠지. 네. 이 관광지 투자를 정부에서 다 할까? 개인 투자를 해서 여 관광지에다가 뭐를 하나 얻었어. 그러면 막 이 몇 년은 반짝해갖고 북한 수요 있지 않을까? 몇 년 동안 반짝해갖고 여기서 막 편의점에서 엄청 팔리다가 손님이 줄면 좀 떨지 않을까? 그러다가 북한 생각하면 살면 또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사이클로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어느 시점에 내가 거기에 투자하고 돈 벌고 이런 건 뭐? 통일의 경과 과정이나 통일됐을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를 대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정부가 발표했을 때의 의미를 이해하지 않을까? 그래야 부자 되지 않을까? 그 안보의식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부자 되려면 통일이 기회라고. 통일의 시점. 통일 이후의 흐름. 단기간에 10년이나 20년의 흐름. 그러니까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은 통일 관심하고 통일 기사 계속 보라는 얘기야. 내 얘기는. 그럼 너무 현실적인가? 부자 되려면 봐야 돼. 개인. 국가 정책 이해해야 돼. 국가 정책을 이해하고 흐름을 알아야 의사표현도 해야 되고. 그래야 달라질 거라 이거지. 네, 등산동 동아선입니다.